7월 29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6% 상승한 3230.5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1% 상승한 804.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1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화인베스트, C랩, JMB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캠퍼스엔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테슬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계약 규모는 삼성전자의 최근 매출액 대비 7%에 해당하고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공시한 계약 규모는 최소 금액에 불과하며 실제 생산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삼성전자가 어제 6%의 급등세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소폭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JMB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에 적용할 진공 스테커의 연구 개발을 마쳤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하나비전은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조선기자재 테마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이르면 29일에 진행될 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했다고 전해졌어요.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카드로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HD현대와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에게 구체적인 조선 협력안을 제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BK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조선 업종은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미국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수하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밝혔는데요. 유한타증권도 보고서를 통해 조선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하나오션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9% 증가한 3조 2천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3,7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보다 46% 높은 영업이익이었어요. 다만 하나오션은 개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오늘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화인베스틸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8% 증가한 46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2억 원을 기록했어요. 화인베스틸은 조선용 형광 및 일반 형광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 같은 화인베스틸의 호실적 속에서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화인베스틸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스틸럭스가 동반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C랩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DGX 스파크의 국내 예약 주문을 시작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DGX 스파크는 개인용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로 슈퍼칩을 탑재하여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AI 능력을 제공한다고 알려졌어요. 한국 출시 가격은 715만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C랩이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HCT는 어제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 증가한 291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9% 증가한 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티나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프로티나는 단백질 빅데이터 기업으로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프로티나는 장중 최고 81%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25%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산돌은 최근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 주식수는 735만 주이며 신주 배정 기준일은 8월 6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26일입니다. 산돌은 폰트 제작 및 구독형 폰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지면서 AI 관련주로도 묶이는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소록스가 상승했습니다. 소록스와 합병 예정인 아리바이오가 언론을 통해 AR-1001의 중화권 지역 상용화를 맡게 될 파트너사로 중국 푸싱 제약을 선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AR-1001은 아리바이오의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총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이며 하나로는 1조 4천억 원 규모라고 전해졌습니다. 선급금과 단계별 마일스톤이 포함된 금액이며 여기에 두 자릿수의 로열티가 더해진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아리바이오의 중국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0월 14일로 예정된 소록스와의 합병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팜젠 사이언스는 언론을 통해 미그리스정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그리스정은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오리지널 의약품인 미그보스 필름 코팅전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쳤으며 다음 달에 정식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팜젠 사이언스는 내일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51,413주가 내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종근당은 한국 노보노디스크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는 단독 기사가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출시를 앞두고 노보노디스크가 한국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종근당과 제휴를 맺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노보노디스크 제약은 종근당과 국내 공동 영업 및 마케팅 계약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종근당은 언론을 통해 SK케미칼의 뇌전증 치료제인 큐덱시 서방 캡슐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종근당은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국 FDA로부터 항암신약에 대한 임상 1상과 이상의 2회 이상 시험을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옹진과 VC 금호전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금호전기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습니다. 다만 금호전기는 조명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우양 HC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우양 HC는 원전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이 미국에서 원전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우양 HC는 최근 테크닙 에너지와 234억 원 규모의 칼럼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판매 지역 국가는 카타르이며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2%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사마알미늄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완료한 가운데 일본의 도요타가 계열사를 통해 사마알미늄에 투자하여 주요 주주로 있다는 점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이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미국은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은 미국산 에너지와 군수물자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미국이 유럽연합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50%로 유지하면서 국내 알루미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마알미늄을 제외한 알루미늄 기업들은 오늘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엑시온그룹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엑시온그룹은 다음 달 29일에 임시주주 총회를 열고 토큰증권 및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자산 매매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자 배정 소액 유상증자에 대한 대상자의 납입이 완료됐으며 MJ테크와의 합병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엑시온그룹은 오늘 59만 주의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엑시온그룹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최대 주주인 이노파이안이 보유 중인 엑시온그룹의 주식에 대해 압류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캠퍼스N이 오늘 하한가에 들어갈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N은 8월 28일에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탄소 배출권 사업을 확대한다고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캠퍼스N은 탄소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 상품 개발을 마쳤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동양철강, 3위는 팜젠사이언스,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HD현대인프라코어,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화인베스트, 9위는 하나비전, 10위는 조일알미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팜젠사이언스, 화인베스틸, 하나비전입니다. 팜젠사이언스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 획득 소식이 있었으며 화인베스틸은 조선기자재 기업이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비전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2위는 미투온, 3위는 SGA, 4위는 소록스, 5위는 프로티나, 6위는 좋은 사람들, 7위는 국일재질, 8위는 JMB, 9위는 셀리드, 10위는 유로핏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소록스, 프로티나, JMB입니다.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의 이슈로 상승했으며 프로티나는 바이오 기업이자 신규 상장주입니다. JMB는 삼성전자 쪽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나오션,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하나비전,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한국항공우주, 9위는 하나시스템,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인 하나비전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프로티나, 2위는 미투온,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유로핏, 5위는 메커스, 6위는 펩트론, 7위는 동성화인텍, 8위는 ABL바이오, 9위는 삼천당제약, 10위는 두산테스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프로티나, 메커스, 동성화인텍입니다. 프로티나는 바이오 기업이자 신규 상장주이며 메커스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동성화인텍은 조선기자재 기업입니다.